네, 여기 계신 분들, 관객들 모두 다 저희 배우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한 번씩 저희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수 배우님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과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일인 배우님입니다. 네, 민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화 배우님입니다. 유진 역할을 하고 있는 손지윤 배우님입니다. 티나 역할을 하고 있는 오의식 배우님입니다. 서영 역할의 리안나 배우님입니다. 왕언니의 김대종 배우님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엄마와 누나 김효숙 선배님입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에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좀 들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고요. 제가 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마다 드는 의문점은 대화인데 왜 질답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몇 가지를 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리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추첨되신 분들은 여기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 캐스트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캐스트들이 관객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그분에 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희 질문지 받은 것 중에서 빠른 속도로 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빠른 속도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휴대번호 뒷자리 2159님이시고요. 손지윤 배우님은 왜 이렇게 예쁘세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요? 그런 질문이? 누구시면 밥 한번 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시죠? 네, 남자분이시네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 지윤 배우님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두결한장 만화 한지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할 거고요. 상품은 저희 크림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민수쌤, 티나 눈동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티나 눈동자에는 각막과 홍채, 시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주신 어느 분이시죠? 그 연출님한테 질문한대요. 아니요, 민수한테 질문한 건데요. 민수는 과학적으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티나 눈 속에 제가 있죠. 제가 빛이잖아요. 네, 어느 분이시죠? 4507님 뒷번호, 네, 여기 제 마음대로 드릴 겁니다. 엔젤 모이스트 랩 스팀 크림,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질문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여러 번 관객과의 대화라든가 공연을 하면서 처음 받아본 질문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번호 뒷자리 5907님, 네, 저희 비비크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왜 이렇게 늦게 공연해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저녁이 없는 사회가 돼가기 때문에 퇴근하고 공연장에 찾아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공연 시간이 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억에 분명히 7시 혹은 7시 반이었거든요. 언젠가부터 8시에 공연을 하고 있죠. 좀 더 대한민국의 삶이 여유로워지면 좀 더 공연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연이 3시간짜리도 아닌데 네. 어디 계시죠? 5907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지금 나온 질문 정말 충격적인 질문들이 많은데요. 너무 독특해서 꼭 답변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2님이고요. 이 어느 각도에서도 아름다운 360도 얼굴 미인 프로젝트 마스크팩을 증정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디 계시죠? 4022님? 네, 한번 육성으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이희림씨? 네. 이희림씨 안녕하신가요? 그다음 안녕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 잘 감사하고요. 여기 마스크팩 증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선정한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요. 제 검어오는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질문들이다 라는 생각에 진행을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이분은 26 끝자리 2628님이시고요. 어디 계시죠? 핸드폰 번호 뒷자리 2628.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 이별 한 장 만화 세트를 진정해드리겠습니다. 극중 캐릭터의 뒷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말하자면 티나가 살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갔다면 어떤 이야기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에 유식 배우님이 한번 답을 해주실까요? 티나가 계속 살았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민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 지경까지 했는데 안 죽었다고 민수가 또 비겁하게 도망치면 그건 진짜 인간적이죠. 좀 행복하게 둘이 용기 있게 만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동화라는 거는 뭐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데라고 하지만 현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뭐 일단은 연인으로서 관계는 맺었겠죠. 그 뒤에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그 두개 한 장 만화 세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31 휴대번호 뒷자리 1831님 어디 계시죠? 네, 증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요. 효진이와 서영이의 관계가 들통난 후에 민수 엄마가 찾아와서 서영이가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할 때 하지마 라고 절규하시는데 민수 엄마는 결국 아들에 대한 그 비밀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지 동화 배우님과 효숙 배우님 생각이 어떤지 네,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동화 배우님이 먼저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실까요?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머니가 아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키웠을 텐데 자기 손으로 네, 모를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그런 공기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기가 이미 다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선배님 딱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막 하지 말라고 할 때 되게 사실 저도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 할 때마다 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 현 선배님 너무 자기 진짜 제 엄마 같아서 그러니까 제 민수의 엄마 같은 느낌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되게 되게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잘 마무리될 거예요. 효숙 선배님의 정리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습할 때부터 그 서브텍스트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지마라는 단어가 엄마가 알고는 있었으나 남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그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 하나로 그게 대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 좀 이상한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도 시키고 싶어하고 또 애도 빨리 갖게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좀 깔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엄마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답은 알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엄마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장면은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감독판에는 있는 장면이에요. 김종국 감독님의 감독판 컷에는 있는 장면이고 최민주 작가님이 그 장면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집어넣은 장면 중에 하나고요. 어머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회가 됐든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 살아오셨던 거고, 그러니까 결혼과 뭐 이런 것들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효진이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괜찮겠지라고 진행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이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남들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마다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극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아프고 한편으로 또 감동적이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은 김대종, 이일인, 이정수 세 분 배우님에게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 먼저 읽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포비아, 호모포비아와 그 다음에 게이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연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역할을 만들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 혹은 이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포비아와 게이 양쪽의 역할들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떠셨는지 가장 근수가 나가는 분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씨? 마이크 있나요? 네. 누구 대주로 하나? 맞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뭐 완전 거부한다라 포비아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죠. 예, 저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대신에 그런 건 확실히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질문자께서 해줬던 것처럼 포비아와 또 게이로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분명히 여성적인 측면이 되게 상당하게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어떤 포비아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상반된 걸 연기하지라고 봤을 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나한테 있는 면 중에 한 가지를 양쪽에서 한 가지를 그냥 극대화시키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군수 많이 나가는 순서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삶에서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 작품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좀 인식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저도 되게 포비아로서 굉장히 싫어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를 때, 어릴 때.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 나 자체가 사고에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냥 주변의 어떤 인식들이 그냥 나에게 똑같이 복사되듯이 내가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저 스스로 변화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오히려 힘든 것들은 저희가 작품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수 캐릭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민수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가 개이면서 어떤 포비아로서 행동했던 거 들킬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배가 됐던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제가 그랬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좀 되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좀 힘들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웠던 순간들이 아닌가 작품 만들면서. 네. 대답이 되셨는지. 네, 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주변에 레즈랑 게이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부담은 없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수랑 다르게 해야 되고 또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이지만 게이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던 여러 세 가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후기를 좀 많이 읽고 가끔 모니터를 하는데 그게 표현에 좀 편견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많이 만났던 게이들이나 레즈들이 조금 민수랑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전형적으로 표현한 건 있지만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네.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서 개방적으로 했습니다. 네. 게이 아닙니다. 게이들이 많이 나와서 아닙니다. 네. 잠시만요. 뒷자리 2384님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딱 하나밖에 없는 V라인 프로젝트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나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 있게 하시죠. 네, 이한나 배우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동생이랑, 동생이 아니라 동생 노무라고 했네요. 동생 노무랑 엄마가 나가고 혼자 영상 편지를 엄마께 찍잖아요. 이때 무지하게 펑펑 우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영상을 찍으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저번에 누가 질문해 주셨었는데, 네. 사실, 뭐, 울컥하게 되는 부분은 되게 매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정서는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이해하지는 못하시는, 그러니까 안쓰럽고 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사실 본인이 아닌 이상 저희들도 그런 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근데 또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 저희 집이 좀 잘 사는 설정이에요, 되게. 그래서 교포사회에서 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 큰일 나는 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더 딸을 지지해 줄 수 없고,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동생이 가요! 해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더 못다한 말들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힘을 빌어서 그 영상을 찍게 됐는데, 네, 그래서 너무 엄마한테 그냥 손잡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네, 마음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6638님, 뒷자리 6638님 어디 계시죠? 네,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를 찍을 때 여기 벽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녹화인지 뭐 실시간인지 처음에 실시간이곤 했는데 딜레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4107님 어디 계시죠? 뒷자리 4107님 네, 요 그림 전달해 주시고요. 영상은 실시간입니다. 티나가 그 누나한테 말하는 부분만 녹화고요. 실시간인데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딜레이가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말이 늦게 나오거든요. 뭐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라인을 끌고 와서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무선 장치로 사용을 하는데 무선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없냐. 영상 기술 감독님께서 내가 아마존에 이 딜레이를 확 줄이시는 장비를 새까만 걸 주문했다. 통관과 관세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면 해주시겠지 했는데 뭐 바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 잘 못 기술 쓰시고 빨라졌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래서 카메라가 무거워졌어요. 카메라 무거워지고 바뀌었답니다. 네. 통과된다 보네요. 네.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관객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 건가? 아, 의식이가? 알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나한테 좀 주시 줬잖아. 네. 2열 11번 ABCD 2열 11번 어디 계시죠? 네, 좋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어떤 상품을 드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배우님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 좀 저쪽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결 한 장에 그 어떤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공연을 몇 번 보셨나요? 몇 번 봤냐고요? 네, 네. 여러 번 보셨어요? 아니면 오늘 처음?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시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저희 극이 갖고 있는 장점과 또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은 기간 좀 참고를 할 수 있게 그냥 우리 공연을 좋아해 주시고 여러 번 봐주시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 매력이 무엇인지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런 걸 말을 잘 못해가지고 네. 이해를 좀 해주실게요. 처음에는 사실 배우님 때문에 보러 왔는데 저요? 네. 선물 주세요! 근데 제가 프리뷰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 장원신에 저한테 크게 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고 그냥 이 공연을 통해서도 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하는 거죠? 좋은 얘기 네. 일단 저 때문에 오셨었잖아요. 티나가 귀여워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아쉬웠던 점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아쉬웠던 점은 네네. 사실 장례식 씬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제일 좋은 우식 거 씨가 골라 한번 전달해 주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선물 2권 1장 책을 이게 제일 비싸지. 네. 감사합니다. 더 대종 씨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열 4번 어디 계시죠? 안 계세요? 네, 안타깝네요. 다음으로 A열 3번 네, 여기 코앞에 계시네요. 네.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여기 있는 배우들 중에서 배역을 바꾼다면, 네? 서로 배역을 바꾼다면은 어떻게 바꾸면 조금 어울릴지 한 3, 4명 정도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싹 다 바꿔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네. 3, 4명까지? 좋습니다. 그럼 2, 3명으로 하겠습니다. 전 지금 배역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뭘 더 바꿔야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니? 아니, 재밌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네. 이렇게 바꿔보면 재밌겠다 싶어요. 저 말하는 게 재미없는데. 제가 말하는 게 재미없으시다고요? 아니 제가 말을 못해서요. 아, 괜찮아요. 이야기요. 강제로 강제로요? 네. 이 배역을 이렇게 바꿔보면 재밌겠다. 우리 안에서 딴 사람 데려오지 말고. 네, 민수랑 티나요. 민수랑 티나를 바꿔보면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요? 아, 뻔한 답변. 뻔한 답변이지만 지금? 한 장면만 해볼까요? 옥상에서 하는 거. 옥상에서 하는 거? 아니면 옥상 아니면 티나가 아니라 지금 티나방에서 하는 티나 방에서 하는 거? 대사 알잖아. 왜 이래? 상대배우 대사도 모르고 하나. 아, 거기 해볼까요? 뽀뽀하는데. 아이고. 불정. 티나 많이 되니까. 옥상. 다시 한 번만 동화변 주었어요. 그 톤을 하는 거야. 불정. 담배편? 아니. 네. 김민호 배우님 전달해 주시죠. 뭐가 있었어? 좋은 거 많아요. 이거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 트리트먼트구나. 트리트먼트. 네, 트리트먼트. 광채 리스트. 트리트먼트 광채 리스트. 네, 좋습니다.
자, 한 분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배우님이 물어보실까요? 네. 땀나. 자, A열 9번 계신가요? A열 9번 어디 계시죠? 네, 가운데. 아, 여기 딱 계시네요. 네. 질문하시죠. 굉장히 곤란해하시는데. 서로 곤란해 보이네요. 재밌으세요? 아, 뭐지? 진짜 생각 안 해봐가지고 차마 시킬 줄 몰랐는데. 자기야, 내가 대신 해줄까? 아, 혹시 만약에 내가 게이라면, 네, 아니 여자로 이입하기 힘드시면 남자로 하셔도 돼요. 네, 내가 게이라면 만나고 싶은 캐릭터. 내가 동성애자라면 남자 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누구랑 제일 만나고 싶으신 이유와 함께. 조용하게 하는 거. 네. 답변 가능하실까요? 선물! 이유도 같이. 네. 그냥 그에서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배우님이 골라서 등장해 주시죠. 아, 그래요, 지윤이가. 아무거나. 자, 이제 뭐 다양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중에 몇 가지 더 질문과 답변 해결할 것들이 있지만요. 혹시 내가 여기 차마 쓰지 못했거나 혹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안 뽑아줄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 번 보는 건데 동영 한 장을 볼 때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끼었어요? 저는 한국인이고 여자고 이성애자인 입장에서 두결 한 장을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두결 한 장의 악역은 여자고 이성애자고 가족이고 한국인인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티나의 누나는 그런 이성애자 여성 가족 한국인인 입장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자인 주인공들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티나가 동성애자인 걸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티나가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죽은 게 어쩌면 누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티나의 누나는 티나가 동성애자인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티나는 죽었죠. 하지만 티나는 어쨌든 녹화를 통해서 누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저희 내부적인 어쨌든 드라마 트루기 상의 상황은 티나는 그 누나에게 고백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녹화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것을 쥐고 있을 공연장에서 누나와 함께 공연을 보면서 사실은 더 나아가서 아픈 티나지만 무대 위에서 직접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누나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었던 상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누나는 분명히 티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티나가 녹화하는 장면에서 몇 번 말하지만 누나가 어쩌면 티나가 동성애자인 걸 알 수도 있다라는 힌트들을 이제 조금 흘리고 있거든요. 누나의 야채가게 장면에서도 누나가 엽서를 보면서 뭐 남다르긴 하다든가 어릴 때 분홍색 브라우스 입고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쩌면 티나의 누나는 인정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고 티나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말씀하신 한국에서 이성애자인 여자로서 이 공연에서 네거티브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애자인 여성들이죠. 물론 이성애자인 남성도 있어요. 동생이라든가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공연을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악역이 필요한 건가 과연 너무너무 촌스럽게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하고 그런 캐릭터들이나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병원 장면에서 간호사들이라든가 의사들이 이제 그런 뉘앙스를 드러내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환자를 그렇게 다룬다는 것, 이성애자인 여자 남자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경멸스럽고 가학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나 80년대 후반에나 나올 법한 드라마 트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가님과 여러 사람들과 과감히 진행시켰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사실 공연 안에 많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유를 제가 작가님과 설정했던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였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박 선생님은 민수라는 의사가 더 잘 나가는 게 질투나고 부럽고 간호사들은 사소한 질투지만 너무 멋있는 민수라는 선생님이 여자이고 이성애자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레즈비언인 효진이와 결혼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포비아라는 게 사실은 혐오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 근원은 공포잖아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공포인데 공포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정이었고 그게 잘 보이진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드라마를 강하게 마무리하고 또 민수가 커밍아웃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악역이 좀 필요해. 악역? 민수에게 안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했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한국의 이성애자인 여자와 남자들에게 대입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지만 저는 많이 접했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혐오나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실예로 제가 접했던 가장 끔찍한 일은 제가 다니던 학교에 친구가 동성애자였는데 공공연히 커밍아웃 되어 있었는데 별명이 미안해였어요. 잘생기고 멋진 친구였는데 여자들이 사기적이 하면 미안해 나 게이야 이렇게 돼서 별명이 미안해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선배들한테 강목으로 맞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재수없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예술학교였고 리버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술을 하고 아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게이도 굉장히 많고 레즈비언도 많고 그런 문화가 좀 더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이기 때문인지 어쨌는지 그것이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10년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접해서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 선생님, 다른 역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인터뷰를 한다거나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게 다 나오시는데 효진이만 어떻게 그거에 대한 레즈비언에 대한 가족 이야기나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 캐릭터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효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족이라는 그 가족 안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약간 신비스러우려고 농담이고 원래 효진이 인터뷰가 있었어요 연습 때.
저도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 서영이와 이렇게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그리고 서영이를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경남이나 준호, 뭐 왕언니처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씬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는 영화에서 효진이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저 혼자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 말했어. 네. 예, 효진이의 인터뷰와 민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손주 작가님이 사실 굉장히 잘 써주셨거든요. 민주 누나가 효진이가 어떤 캐릭터이고 서영이가 왜 사랑을 하고 왜 입양을 하게 결심했는지에 대한 인터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민수가 왜 호모포비아와 같이 행동하는 게이가 되었는지, 게이임에도 불구하고 게이스러운 거부하는 캐릭터인지에 대한 민수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길어서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 씬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좀 빼버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연 시간이 길어서 줄이자고 하는데 넣었으면 더 원성을 들었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부탁드릴게요. 마스크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냥 하나만 선정해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나의 경우에 여성적이거나 소녀적인 모습, 그리고 서영이의 경우에 다리를 벌리는 것처럼 남성적인 모습이 부각되는데, 이 모습이 하나의 편견을 비출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연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나오는 게이들은 다 언니 하고 여장을 하고 드래킹도 아닌데 드레스를 입고 예쁜 척을 하고 끼를 부리고 있느냐. 저희 공연 초반부터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관객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캐릭터들이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희화화시키거나 우습게 만들어서 그들을 위한 얘기를 한답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을 당연히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연출과 작가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과연 이 연기를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가, 언니 하면서 여성스럽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민수처럼 남성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여장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리서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의 문제가 선택이 아니라 제가 과감하게 선택한 부분은 그냥 하자였고요. 그 이유는 저희의 그 연기하는 공간은 레인보우 바잖아요. 게이바인 레인보우 바. 당연히 게이바에 몇 번 이제 갔다 왔죠. 어떤 분들이 있나. 고민을 하다 과연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바에 갔더니 이 세상에 이렇게 여성스러울 수가, 이렇게 띠를 부리고 흘리고 막 성적인 에너지가 넘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게이바를 혹시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은 그 공간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이자 출구이자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인 걸 숨기고 혹은 어떤 지나치게 여성적인 취향이나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면서 사는 분들도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해방감을 얻는 거죠. 왜 근데 굳이 여성스럽게 행동하느냐,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내가 여자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 여자여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이 질문의 대답은 김조경 감독님께 얻었는데요. 추민주 작가님에게도 얻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회에서 기존의 질서로 제시된 젠더를 벗어나고자 하는 캐릭터들인 거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 기존의 질서의 가장 다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해방,
기존의 성관념과 다른 성관념, 다른 성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성적인 취향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드래퀸처럼 뭐 여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 상상하시는 게이 퍼레이드, 레즈비언 퍼레이드, LGBT 퍼레이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천박하고 이상한 속옷만 입고 나온다든가 남자가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이런 퍼레이드들이 주로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사느냐?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친 것도 아니고 브라와 팬티만 입고 남자가 평상시에 살 수가 없죠. 그 공간, 그 시간에 자기의 해방감을 느끼고 역할을 전복시키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이상하고 기묘한 에너지를 전달해 주면서 자신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 게이 퍼레이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년간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하고 있다고 프라이드라는 공연에 나오죠.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일부 게이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게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게이바라든가 이런 공간에 오지 않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언제나 전 인류의 5%에서 10% 사이는 동성애자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 몇 분은 분명히 저는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 게이요, 레지요 티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성스러움 혹은 남성스러움 레즈비언이 남성스러움을 어필하는 것은 그것이 레즈비언들끼리의 어떤 성적인 매력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붙이 말하자면 남성적인 캐릭터를 할 때 있어서 남성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더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정보들이 입수해서 저희는 그냥 일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라고 진행했습니다. 저 짧게 가면을 저는 덧붙이자면 티나 역할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게이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배우가 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게이 연기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연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짧게 했었는데 연출 말하신 대로 제가 실제로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도 있었고요. 그냥 이 티나의 어떤 성격일 뿐이지 게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여성스럽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약간 편견을 갖고 보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이성애자일 수도 있는데 성격이 이런 거고 근데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동성애자 좋아하는 대상이 동성인 걸 뿐이지 어떤 게이이기 때문에 민수한테 민수야 이렇게 하고 제 친구 중에 이성애자인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남은 상품들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인데 배우들 전부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0179님이고요. 아주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나 행복한 장면 혹은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장면 혹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이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일요일날 2회가 끝났을 때입니다. 네. 저는 저 독백이 제일 좋아하는 독백 중에 뭐? 전체 다. 날마다 바뀌고요. 제일 좋았던 장면이 남의 대사일 수도 있고 다른 장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정하기 어렵네요. 저는 티나의 나는 내가 좋다라는 가사가 좋아요. 네, 저도 나는 내가 좋다. 그게 저희가 관객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드릴 수 있는 동성애, 이성애를 떠나서 저희 극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공연 중간중간에 늘 울컥하는 장면이나 행복해지는 장면이 늘 다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남 인터뷰를 한 장면에 굉장히 눈빛을 많이 주고받으시거든요, 저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은 특히 그랬던 거고, 다른 장면에서도 어떤 배우들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더 교감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민수하고 티나 방에서 둘이 하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쉽니다. 제일 좋아. 제일 슬픈 장면은 역시 밝히지 말라 그러고 커밍아웃 하는 그 장면이 가장 에피스가 아닌가 싶고, 제가 하기 되게 힘든 장면을 하지마 할 때 저 미술이 빨리 안 오면은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전체는 연기를 하는데 막 타이트 스커트 입어서 배는 나오는데 그럴 때 정말 힘들어. 빨리 좀 들어. 말씀을 해주시죠. 아 정말요? 많이 골마있네요. 아 이거 처음 하는 사실인데. 네, 좋습니다. 예, 0179님 어디 계시죠? 이 질문 하시는데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거 드릴게요. 자, 이제 벌써 11시가 다 돼서 뭐 짧게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두 가지 더. 아직 차 안 끊겼죠? 네, 1522님 어디 계시죠? 빨리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2님. 네, 전달해 주시고요. 배우 팀에 달라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대답해 볼까요? 듣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이 질문을? 질문하신 분? 어느 배우님에게? 한 분 혹은 두 분만, 전체 다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효진이 의식이로 하겠습니다. 네, 제일 가운데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도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흔히 표현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별로 다른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관념을 갖고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데 별로 그렇게 상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근데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되게 비겁하게 어떤 무리에서 누군가가 욕을 하면 같이 동의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쿨한 척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뚜렷해진 마음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사람들을 그렇다고 응원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비난할 필요는 더더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마음은 동성애를 어떻게 연기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의 눈과 눈의 진심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응원해 줄 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이 사람들의 사랑을 응원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을 하겠다는데 그거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뭐 그런 마음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원래 정말로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뭐 제 생각, 뭐 동성애에 관해서 뭐 눈꼽만치도 선입견이나 편견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단지 지금 서영이와도 제가 이제 레즈비언 연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레즈비언으로 보이고 여자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서영이고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여자인 거지 달라진 마음이나 뭐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들을 응원하게 된 거?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개는 남아있으니까 이 중에 골라서 한 2개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할까? 네, 마지막 3개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연출은 이번 2개 현장에 팔을 쓰고 입을 가리고 수근거리는 안무가 있는데요. 모험생들에서도 안무가 있었잖아요. 혹시 안무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를 축하드려요. 네, 좋아합니다. 네, 5288님 어디 계시죠? 네,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좀 촌스럽고 내러티브와 이야기가 강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안무는 좀 C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안무를 좀 쓰고 싶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잠시만요. 그렇죠.
본 게 있었는데 김대정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네, 1519님 어디 계시죠? 네. 웃고 계시죠? 네, 질문 내용 알고 계시니까요. 네, 김대정 배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빨이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 말빨이요? 거짓말을 많이 해보시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단련된 거짓말로 요술비 얻어내고 뭐 이런 거 참고로 네 그게 장시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거짓말은 별로 안 하고 말빨이 좋아졌어요. 네 됐나요? 답변이?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내 죽었다 깨도 이걸 해야겠다 이런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나 저나 뭐 계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질문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너무 더 질문했다가 욕먹지 않을까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저희 배우분들의 마지막으로 서로 제가 뭐 아시겠지만 관객과에 대한 늘 하는 레파토리인데요. 서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싫은 점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숙 배우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네, 두 번째 아버지로 나왔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옆에서 계속 겐세 이런 거 써주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분위기를 살린다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안나는 혀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혀 짧은 소리로 자기 딸의 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15년째 보고 있거든요. 평소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수정해주고는 하는데 거기 물 좀 뭐 이러면 그게 뭐야? 그럼 알았어 물 좀 이렇게 다시 수정해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니까 좀 줄여줬으면 오케이? 네. 왼쪽에도 하면 안 돼요? 오이식 배우님은 너무 완벽해서 좀 짜증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집에 가정적이기도 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정말 선물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좀 흠을 잡고 싶은데 흠 잡을 게 없어서 그게 좀 질투나는 것 같아요. 지윤이 친구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요. 네, 어떤 효진이의 그 매력 이상으로 무대에서 또 웃음 포인트까지 많이 이렇게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뭐 좋은 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저도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네. 요즘에 무대에서 너무 나대서 이기적이다. 네, 이런 얘기 말을 그렇게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동어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뭐 하나 있다면 뭐 저희가 공연 전에 항상 화이팅 하는데 어디다 늦게 와요 항상. 그래서 화이팅을 안 할 때도 있고 화이팅 하자 이제. 네, 이름이 형 뭐 다 제가 좋아하는데 이름이 형 또 예전부터 알던 또 아주 어렸을 때 알았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형 없을 때 형 공연 아닌 날 제가 형 추리닝 맨날 입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뭐 갑자기 옆에 정수는 댄스 라이벌인데 여러분 굉장히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가가 무대에서 춤출 때 지금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기에 꼭 댄싱 머신에 대한 어떤 몇 장을 좀 남겨주세요. 네, 다 아셨죠? 네. 그게 싫은 점이야? 알겠어. 의미하네요 진짜. 미치겠네. 내가 네 옆에 있는 거지? 진짜 시원하게? 일단 가장 싫은 건 김태형이고요. 그냥 그 이유가 어딨어? 그 자체가 그 말이 많고요. 사람을 돼지로 알아요. 싫고. 아이고 정말 뭐 그렇지 뭐. 예. 네, 좋습니다. 후숙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네.
자, 오늘 관객과에 대해 1시간 거의 가까이 진행했네요. 쓸데없이. 감사드리고요. 이거 나머지 한 개 상품을 저희가 사이좋게 배우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나눠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두 번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두 별 한 장 저희 공연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관객과에 대해 참여할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늦게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이라도 뛸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연 계속 사랑을 해주시고 저희 공연과 함께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보다는 이해와 관심으로 함께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실컷 찍으시고요. 포즈 한번 취해보시죠. 다양한 포즈. 네. 왼쪽 방에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2층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과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